네, 반갑습니다. 지난 챕터 4까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했었죠. 그래서 HTML에서 그 요소들을 화면에 갖다 놓고 CSS로 꾸미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그것들로 이제 동적으로 그 사이트를 움직이고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 이제 파이어베이스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서만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그 서버에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들의 그 내용들이 자 그 사이트를 현재 이용할 때만 바꿀 수 있는 게 이용할 그 시점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력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서버에 저장되도록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새로 이런 그 사진이나 여러 데이터를 올릴 수도 있고 뭐 로그인 하거나 이제 그 새로 계정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한번 하게 될 건데요. 일단 여기 이 실습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 이걸 실행했을 때 우리가 챕터 4에서 최종적으로 완성했던 이 파일이 이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 파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하나하나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 5 여기 와 보시면은 자 이것들 아직은 이게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그것들을 할 때 챕터 4의 그 실습 페이지처럼 각각의 단계에 새로 이제 실습 파일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서 이 실습 파일 하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쭉쭉 나아갈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실습해 나가는 것들을 이제 지우지 마시고 거기다 계속해서 새로 작업을 더해 나가면서 이제 그 실습을 해 나갈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파이어베이스를 기능들을 다루기 전에 일단 웹 호스팅이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일단 그 웹 호스팅이란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인터넷망이 연결된 이제 서버의 일정 공간을 임대해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걸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자 서버는 우리가 챕터 1에서 배웠었죠. 그러니까 서버라는 건 결국 역할의 개념이라는 거죠. 제가 쓰는 이것도 컴퓨터고 우리가 서버라고 부르는 것도 똑같은 컴퓨터인데 자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나 그 노트북은 이런 그 사이트들로부터 이제 정보들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개념이고 그 정보들이 실제 들어있는 혹은 이제 그 정보들을 가공해주고 혹은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여러 가지 입력을 받아가지고 다른 어떤 통신들을 이제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서버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호스팅이라는 거는 그 서버를 이제 임대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컴퓨터를 임대해준다는 건데 그 말은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이제 대여하듯 차를 대여하듯 그거를 뭐 물리적으로 가져다 쓴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된 어떤 서버를 여러분이 원격으로 그거를 제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스팅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사용할 웹 호스팅도 있고, 그리고 이메일 같은 걸 해주는 이메일 호스팅, 뭐 쇼핑몰 호스팅,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그 서버의 전체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 서버 호스팅이 있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목록 보면 여러분이 이것들 중에 들어보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국외 이제 AWS나 뭐 클라우드나 이제 그런 것들 우리나라에도 뭐 네이버, 뭐 스마일서브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후이즈도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호스팅하는 서비스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에 걸려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또 구글에서도 제공하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파이어베이스라는 그런 걸 쓰게 될 겁니다. 그럼 파이어베이스라는 거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서버를 하나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사이트든 뭐든 앱이든 그러니까 서버를 두고 운영해야 되는 서비스들을 만들고 할 때 굉장히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버 자체를 여러분이 직접 세팅하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깔고 웹 서버를 깔고
또 웹 어플리케이션 그런 거 돌리면서 뭐 엔진엑스든 아파치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이나 아니면 로그인 할 때 그런 쓰는 인증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려면 여러분이 일단 갖고 있는 지식도 굉장히 많았어야 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는데 드는 에너지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파이어베이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신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갖추고 있는 거죠. 파이어베이스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아마존이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대기업, 큰 기업들에서 여러분이 일일이 해야 했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단순히 그 기능을 가져다가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또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파이어베이스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상의 용량이나 아니면 사용량 그런 걸 가지려면 이제 카드를 내고 뭐 유료 회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연습용으로 그 서버를 운영해 볼 때는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쉽게 이 강좌를 통해서 서버를 다루는 그런 체험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를 먼저 들어볼 건데요. 자, 여러분이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구글에다가 그냥 파이어베이스를 검색하시면 네,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굉장히 많은 그 기능들을 제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어떤 것인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 사용될 데이터들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좀 data.js 안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정보들은 어딘가에 이제 반영구적으로 저장해서 여러분이 그걸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호스팅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사이트를 지금처럼 여러분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접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진이나 그런 거를 올릴 수도 있고 혹은 내 사이트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그게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런 거를 분석해 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여러분 폰이나 그런 곳에 알림이 가게 해준다던가 그런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여기서 여러분이 그 코드만 조금 짠다면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갈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Node.js라는 걸 설치를 해주세요. 여기에 구글에다가 node.js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둘 중에 어떤 걸 하려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다운받아서 아마 윈도우랑 맥이랑 사용하는 설치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여러분 컴퓨터에 깔고 나면은 자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지금 보시면 자 컨트롤 키하고 이 옆에는 물결 키 있죠. Shift 누르지 않고 그냥 물결 있는 그 키를 같이 눌러주면은 여기에 이렇게 터미널이 나타납니다. 이게 아니라면 자 터미널을 해가지고 뉴 터미널 이런 식으로 선택해주면 이게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npm 하고 -b를 입력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먼저 켜고 그 다음에 이 Node.js를 다운받아서 설치했다면 여기서 무슨 빨간색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Node.js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 다음에는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껐다 다시 켜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 컨트롤하고 물결을 눌러서 이게 뜬 다음에 npm하고 이렇게 -b를 쳐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어떤 숫자가 나타나면 이게 이제 이 Node.js npm의 이제 버전 번호거든요. 이게 나타나면 여러분 컴퓨터에 Node.js가 제대로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일단 구글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돼요. 로그인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Gmail에 들어가서 Gmail에서 이제 로그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이제 gmail.com을 여셔가지고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의 구글 아이디로 만약에 아직도 구글이 계정이 없다면 구글 계정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구글에 로그인 된 상태로 일단 컴퓨터를 만들어줍니다. 현재 브라우저 상태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파이어베이스 이 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 오른쪽에 콘솔로 이동이 보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파이어베이스 이 콘솔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됐거든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로 들어오실 때는 구글에다가 파이어베이스 콘솔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이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할 것들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라는 건 여러분이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해서 만든 어떤 제품들의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쇼핑몰을 만들어요. 쇼핑몰을 만들려면 그 쇼핑몰에 이런 웹사이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앱도 있을 거고, 하겠죠. 안드로이드 앱도 있고, iOS 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쇼핑몰에 이 웹사이트와 안드로이드 앱과 iOS 앱은 전부 다 같은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제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지만 여러분 아마 여기에 이제 빈 프로젝트 화면이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프로젝트명을 입력해 주세요. 저는 Fast Campus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이름을 붙이고 계속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바로 그대로 계속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계정 선택이 뜨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뜨지 않는다면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약간의 시간이 걸리면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는 파이어베이스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미리 알아보고 있을게요. 파이어베이스 안에 들어가셔서 다른 화면에서 이걸 여시고, 이 문서로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하실 때 프로그램 관련한 사이트에서 이 문서 또는 영어로는 닥이라고 돼 있어요. 문서 또는 더큐먼트라고 있는 걸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제 각각의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서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서 문서라고 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 해당 그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의 혹은 라이브러리의 사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의 기능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으로 사용할 것들은 호스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서비스를 호스팅이라고 하는데, 자, 호스팅은 이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그 기능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자, 새 프로젝트가 준비가 되었다고 뜹니다. 그러면 계속 눌러주시면, 자, 여러분 프로젝트 파이어베이스에 다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여러분이 생소한 이름대로 패스트 캠퍼스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프로젝트에다가 자, 앱을 추가해 봅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iOS 아이폰 앱도 있고 안드로이드 앱도 있고 여기에 이제 웹사이트도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이것들이 전부 한 프로젝트에 속한다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안에는 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려는 건 이제 우리의 이 사이트, 이 웹단을 돌린 하나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인 거죠. 앱을 생성할 겁니다. 생성을 하시고, 자, 여기다가는 닉네임에다가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제 적어주세요. 그냥 웹사이트라고 하죠. 그냥 파일 패스트 캔버스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는 그냥 웹사이트. 그리고 이거는 지금 체크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냥 그대로 앱 등록을 해주세요. 바로 앱을 등록해 주시면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자, 이게 뜰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설정해줄 이 파이어베이스의 이제 기본 정보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계정에 따른 이 정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것들을 복사해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화면에 뜬 이것들을 이제 복사해서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 버튼이 보이시죠? 이걸 입력하셔가지고 이걸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그 웹사이트에 여기 보시면
바디 태그 하단에 그 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디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로드된 다음에 그 안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 태그 최하단, 그러니까 바디 태그가 끝나기 전 이 부분에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안에 예쁘게 들어가 있죠? 들여쓰기를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아이고, 여기까지네요. 들여쓰기 해주시고, 자, 그럼 여러분의 이쪽 부분이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콘솔로 이동해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러분의 그 앱이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패스트 캠퍼스라는 프로젝트에 웹사이트라는 앱이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호스팅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호스팅이란 거는 이제 그 여러분이 지금 열고 있는 이 사이트를 지금은 다른 컴퓨터에서는 그 숫자를 넣는다고 여기에 들어가지지 않아요. 이 127 0.0.1은 내 컴퓨터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컴퓨터를 쓰고 있는 저밖에 없어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콘솔에서 여러분이 여기 익스큐트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패스트 캔버스라는 프로젝트 안에 들어온 콘솔이에요. 다시 파이어베이스 콘솔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그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들어온 이 화면에서 이제 여러분이 사용할 서비스를 클릭하는 겁니다. 호스팅 클릭할게요. 자, 이거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눌러주시면 자, 여기에 호스팅에 이제 시작하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파이어베이스 CLI를 설치해야 돼요. 근데 자, 여러분이 Node.js를 설치하기 전에는 이 npm 명령어가 먹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npm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걸 복사해 주셔가지고 아까 여러분이 여셨던 그 컨트롤하고 물결 누르면 된다고 했죠? 여기다가 붙여주시고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자, npm이라는 그 여러분 컴퓨터 안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파이어베이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깐다는 의미입니다. 인스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인스톨을 할게요. 그러면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컴퓨터에 이제 파이어베이스가 깔리게 될 거예요. 약간의 시간을 소모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원래 만약에 여기에 파워쉘이라고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파워쉘을 커맨드로 바꾸신 다음에 이걸 눌러보시면 여기에 그 커맨드 프롬프트 그리고 파워쉘이 있습니다. 이거는 윈도우일 때 얘기예요. 맥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윈도우일 때 만약에 방금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파이어베이스를 설치하신 다음에 자, 여기가 그 파워쉘로 되어 있다면 이걸 눌러서 커맨드 프롬프트로 바꾸신 다음에 이 VS 코드를 껐다가 다시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파이어베이스 누르시면 파이어베이스 하고 띄고 버전 누르시면 이처럼 숫자가 나오면 이제 제대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어베이스가 설치된 거를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명령으로 확인하시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자, 이제 여기다가 이 파이어베이스에서 이제 구글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예요. 이 과정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파이어베이스 자, 이렇게 하시면 아마 여기서 이제 하실 때 바로 여러분 그 브라우저에서 만약에 로그인 되어 있지 않다면 그 파이어베이스에 구글 로그인 하도록 그 창이 뜰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된다면 자, 여기서 이제 yes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액세스 허용을 눌러주시고 자,
이걸로 여러분이 원하는 계정으로 허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성공적으로 로그인이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로그인 한 다음에 이제 파이어베이스 이닛을 눌러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파이어베이스 이닛을 실행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어떤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yes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사용할 그 서비스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 중에서 여러분은 호스팅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아래 버튼으로 이 호스팅으로 가가지고 스페이스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다음에 그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는 이미 우리가 짜놓은 existing 프로젝트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use on existing project 여기다가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만든 그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다면 그 여러 개가 뜨겠죠? 그래서 저는 fast 캠퍼스를 쓸 거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 맨 위에 있는 fast 캠퍼스를 이제 여러분의 프로젝트 명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엔터를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어떤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올릴 것인가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폴더 안에서 지금 이 터미널이 이 폴더에서 열린 거잖아요. 여기서 어떤 퍼블릭 폴더를 따로 둔 게 아니라 이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덱스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인덱스가 바로 이 폴더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바로 엔터를 치시면 이 기본값인 그 퍼블릭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점 슬래시를 해가지고 나는 이 폴더, 현재 이 폴더를 하겠다 이런 의미의 점 슬래시를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다가는 전부 다 일단 no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no. 그리고 나서 자 한다면 자 여기에 그 Firebase Initiation Complete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이런 파일들이 설정 파일들이 여러분이 입력한 값들에 따라서 입력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따라오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셨다면 이 부분은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마지막 단계로 여기서 Firebase Deploy 이걸 눌러주시면 Firebase Deploy 그렇죠? 눌러주시면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 디플로이 컴플리트가 뜹니다. 그리고 호스팅 URL 이거를 컨트롤 클릭하시면 만약에 맥이라면 커맨드 클릭하시면 자, 여기다가 오픈을 눌러주시고요. 짠 하고 이제 이 주소를 여러분의 친구들께 공유하시면 지구 어디서든 이 사이트로 들어와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이라서 이렇게 살짝 시간이 걸리는 거 보이시죠? 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처럼 여러분이 방금 무료로 물론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사용자들이 얼마냐 보냐에 따라서 뭐 특정 뷰가 이상 초과가 되면 아마 이제 그 돈을 내야 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연습량으로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기능들도 제대로 다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오늘은 파이어베이스의 첫 강좌로 이렇게 호스팅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강좌에서 이제 여러분의 이 내용들을, 이 데이터들을 이제 파이어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